저는 이제 북한에서 드라마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통제가 심하긴 하지만 드라마를 이제는 특히 젊은 친구들은 글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잘 산다 이제는. 예전에 저희가 받았던 교육은 되게 어렵게 사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남녘 동포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도 안 되죠. 지금 뭐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또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참 황당한데 그런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근데 드라마 보면서 아, 되게 발전된 곳이구나, 굉장히 잘 사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드라마뿐 아니라 책들도 많이 좀 반입이 되거든요. 국제적인 어떤 통계를 낸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봤었는데 거의 뭐 대한민국이 경제 10위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자동차 생산 뭐디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세계에서 10등 안에 든다고 막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야, 진짜 잘 사는 곳이구나. 어찌 보면은 대리만족도 느꼈어요. 우리는 비록 못 살지만 우리랑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같은 민족은 되게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뿌듯함도 느끼고 그랬었죠. 대부분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잘 산다 이제는. 아, 그게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도 바뀌지 않았던 거는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다 이런 교육을 너무 뼛속 깊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드라마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한국에 가면은 미군이 되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받았던 교육에는 막 한국의 어린애들이 미군의 군화를 닦고 있고 막 미군이 먹다 버린 뭐 그런 걸 찌꺼기를 먹고 막 그런 교육을 너무 안 좋은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도 어쨌든 가면은 되게 미군이 심심치 않게 북한에, 그러니까 평양에도 보면은 군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경무라고 해서 군에서 탈영한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군인들이 막 실청 메고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한국에도 와보면 미군들이 되게 많이 보이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미군 부대 그쪽에 이제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쪽에서나 그냥 왔다 갔다 하지 군복 입은 모습도 본 적이 없고, 아, 그게 아니었구나, 완전 틀린 거짓말이었구나, 식민지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북한 주민들이 좀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북한 주민들은 남조선이라고 하는데 남조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요. 자기네들이 못한 거를 이제 그 남쪽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드라마나 이쪽으로 엄청 유명한 연예인이죠. 그 사람이 너무나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사람인데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그랬대요. 서원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군대 안 가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대통령이 거기서 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건 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죠. 왜냐면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말 한마디면 다 되거든요. 김정은이 실제로 군대 가지 마 해서 안 간 사람도 있고, 군대 갔다가 또 다음날 대학을 가 해서 대학 간 사람도 있고, 거의 절대 권력이라는 그게 있었는데 김정은은. 근데 그 정도의 어떤 해당하는 남한의 대통령이 군대 하나를 어떻게를 못해?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때 와, 이런 사회가 있구나. 너무 충격이었었고, 그런 데 가서 살면은 억울함도 없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런 식으로 어찌 보면 북한의 어떤 부당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돌아다니거든요. 제가 북한에서 영상 하나를 봤었는데 남한의 그 뉴스 영상이었어요. 근데 대통령 선거 시즌에 나오는 뉴스들이었는데 막 군부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막 그 군인들한테 밥을 퍼주고 막 인사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충격이었죠. 아니, 대통령이 될 사람이면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군인들한테 인사를 한다고? 그때까지 김정일이라든가 김일성이라든가 북한 주민들한테 인사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김정은도 그렇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나는 태어나 보니까 김정일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는 저렇게 해야만 당선이 되는 건가? 국민들한테 힘이 굉장히 크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아, 내가 왜 여기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죠. 내가 왜 북한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식으로 뭔가 소문들은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엄청 많죠. 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잘 못해요. 선수들이 잘 못 먹어가지고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외국 선수 저기 앞에 나가 있을 때 북한 선수는 뒤에서 겨우 따라가는 정도예요. 너무 잘 먹지도 못하고 기술적인 측면도 그렇고 뭐 외국에 나가서 뛰는 선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이 되게 잘하잖아요, 축구를. 막 그런 데서도 엄청 대리만족을 느꼈었고, 우리는 지지만 저쪽은 이겼구나 막 이런 생각으로 응원도 많이 했었고, 또 한국의 어떤
스포츠 영상을 많이 방영을 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한국이 이긴 것도 방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같이 응원도 하고 그랬었고, 외국에 이제 나갔을 때 멀타에 나갔을 때 거기서 봤던 게 그 현대차 대리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길에서 딱 봤는데 현다이하고 크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엄청 뿌듯함을 느꼈죠. 아, 여기 이 유럽 한복판 이 땅에 한국차가 와 있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멀타에서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오는 길에 아는 사람이 그 이제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그 동료의 남자친구였는데, 그 사람은 이제 멀타 현지인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걸어가고 있으니까 차 태워줄 테니 타라. 그래서 탔는데 그 차가 현대인 거예요. 야, 이거 현대이고 이거 누구 건지 아냐? 안 돼요. 제가 코리아 거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우리랑 같은 말을 써. 내가 막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되게 그랬었고, 그 공장에서 보면은 그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러 많이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은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 이민호 나온 상속자들 보고 있고, 그 티아라 막 그 영상을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몰래 보면서, 저는 꽃보다 남자를 봤으니까 이민호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막 그 친구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했죠. 이 사람 누군지 아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랑 같은 민족이야.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되게 뿌듯함, 나름 그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 어떨 때 보면은 막 이것저것 많이 사놓고 잘 안 먹고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식물을. 막 그럴 때 보면 남편이랑 서로 이제 허상비판을 하죠. 그럼 안 된다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보면 정말 자기 정말 가만 안 될 거라고, 우리가 북한에서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워낙에 뭐 1000대까지는 아니어도 먹는 게 뭐 엄청 많으니까, 우유 같은 경우에도 먹으려고 사놨는데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리거나 뭐 상했다고 해서 버리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야, 참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막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일회용품마저도 북한에서는 생수병도 되게 귀해요. 대부분 다 수돗물을 먹고 살아요, 북한에. 평양도 그렇고. 정수기도 없고, 정수기가 있는 거는 정말 대단한 간부집이 아니면 정수기가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생수를 먹는다는 건 꿈도 못 꿔요. 뭐 김정은이 아니라면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이 다 정수기 아니면 생수 이렇게 드시잖아요. 근데 그거 한 번 먹고 그 통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걸 왜 버려? 이렇게 깨끗한 거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어쩌다 지나가다 생수 한 통이 생겨서, 뭐 누구한테서 선물을 받든 어디서 샀던 생수 한 통이 생겼다. 물을 다 마시면 거기다가 수돗물을 채워가지고 이제 얼려가지고 여름에는 그 얼음병으로 이제 얼음물 마시는 걸로 그렇게 활용을 해서 거의 막 구멍이 날 때까지 그 생수병을 썼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다 버리네요, 그거를. 참 그게 되게 충격이었고, 배달 같은 거 시키게 되면은 일회용품 이제 오잖아요. 짜장면 그릇. 저희가 처음에는 그거를 계속 두고두고 썼었어요, 남편이랑. 너무 이 아까운 거를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한 번 먹고. 이걸 왜 버려? 그래서 막 그 세척해가지고 쓰고 그랬었는데, 북한이었으면은 아마 그것도 두고두고 쓰지 않았을까. 저희 어머니는 일회용 비닐봉투도, 까만 비닐봉투 이것도 쓰고는 또 빨아서 말렸다가 또 쓰고, 빨아서 말렸다 또 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게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싶죠. 네, 엄청 귀하죠. 거기서는 휴지도 귀해요. 인천공항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짐을 픽업해가지고 차를 타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저희 엄마 나이대 되는 그런 아주머니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어머니 분들이 이제 어떤 패키지 여행을 다녀오셨나? 어쨌든 막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거 보면서 와, 되게 생각이 많았었어요. 나도 만약 여기서 태어났다면 뭐 우리 엄마도 지금쯤이면 저렇게 여행을 다녀오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 같은 나이 때 어떤 어머니분들의 그 삶이 너무 다르다, 남과 북이. 북한에서는 정말 엄마들이 지고 사는 무게가 엄청 어마어마하거든요. 해외여행 꿈도 못 꾸고 살아가시는데, 한국에서는 이것도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에 많은 생각이 들었었죠. 네. 북한에서 들었던 거랑 와서, 아니 뭐 실제로 눈으로 확인했던 그런 계기였죠. 네, 북한에서 들었을 때는 거의 뭐 전설처럼 들었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실제로 다 가능했던 일들이고, 그렇게 철도를 짓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비행기를 출퇴근을 한다거나, 출퇴근까지는 좀 무리일 수 있어도 어쨌든 비행기로 1시간 안에 그렇게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직접 뭐 국내 공항이 몇 개 있는지도 세어를 봤어요. 10몇 개가 되더라고요. 국내 공항도 그렇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해외도 갈 수 있고 국내에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뭐 되게 거의 북한에서 들었던 거랑 맞았다. 와서 보니까 정말 하루가 다르게 더 계속 발전하고 있다. 정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참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도 뭐 제가 가게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전화가 오면 에어팟으로 이제 받거든요.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에서 이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줄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말소리가 일로 들어가고 여기서 나오는 말소리가 여기로 들어가고 아무 이제 연결된 선이 없는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북한 사람들은 막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네, 제가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했을 때가 2016년이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뭔가 많이 발전이 되어 있으니까 올라온 거죠. 제가 그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주민센터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것부터가 충격이었어요. 여권식이나 발급을 받는데 지금 주민센터에 간다고? 거작?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북한에서 제가 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을 거쳐서 사상검증도 받고 뭐 출신 성분, 내 어떤 뭐 할머니, 할아버지 막 뭐 유천까지 다 따져보고 해가지고 겨우 외무성에서, 여기를 지금 외교부에 해당하는 그 외무성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여권이 내 손에까지 이제 왔던 건데, 그 외무성에서 승인 나는 것도 북한의 어떤 청와대 같은 그런 기관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여권이 이제 발급이 되고 막 정말 복잡한 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권이 그렇게 쉽게 차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북한 주민이 뭐 2천 몇백만이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여권을 가져온 사람은 10만 명도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되게 힘든 건데, 저는 그냥 신분증 하나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접수를 하니까 3일 만에 문자가 띄고 오더라고요. 여권이 발급됐으니까 와서 찾아가라고.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이 사람들은 내가 이 여권 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여권을 마구마구 발급해주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 이민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각양각색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참 자유롭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발전된 경제력도 가질 수 있고 되게 놀랍다. 아니, 왜냐면 북한에서는 눈은 세계를 보고 땅은 자기 땅에 발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의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 발전은 해야 되는데 딴 데 가지는 말아라. 너네가 열심히 해도 여기서만 열심히 해라.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라. 발휘해서 뭐 국위선양을 해도 되고 뭐 외국에 나가서 살아도 되고 국내에 세금을 많이 내도 되고 막 이런 정말 무한으로 이렇게 보장을 해주잖아요. 어찌 보면 여권 발급되는 데서 제가 느끼지 않았나, 그거를. 그래서 와, 그걸 여권을 발급받고 이제 태국에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신기했었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외국인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외국에 보여지는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국내 그 자국민은 정말 찬밥 취급하는데 외국인은 되게 최상으로 대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막 호텔도 막 묵게 하고 막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보니까 그 입국 절차도 그렇고 출국 절차도 그렇고 이 한국 사람들은 되게 최소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올 때 저기 막 외국인들 막 엄청 줄 서가지고 들어오려고 막 그러는데 그냥 한국 사람들은 쭉쭉쭉쭉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사회지,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많이 신기함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내가 능력만 있다면 하늘 끝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한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좀 잘 살잖아요. 잘 살면은 벌써 막 이렇게 뭔가 누명을 씌워서 죄명을 씌워서라도 이제 그런 게 많았어요. 부자들을 처형해버리고 이제 그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고 막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아도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정말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떤 격가지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천 헷갈릴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한국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사적인 재산 그런 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잘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능력만 있다면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있고 모두 될 수 있는,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뭐든 가능하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책임이 더 커진다. 그만큼 약간 그런 생각. 왜냐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북한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뭔가 자본주의는 세금 때문에 막
엄청 뭐 다들 시달린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왔을 땐 제가 세금 낼 게 어디 있어요. 뭐 어차피 소득도 없는데. 그래서 별거 아니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본 어떤 사용료만 내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 전기 뭐 사용료 이런 것만 내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점점 일을 하면서 어떤 근로소득 발생하고 사업소득 발생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더 여유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제일 편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자유롭고 뭐든 가능하지만 그만큼 또 그 모든 건 다 내 책임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평행여자 나민이라는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뭐 저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저희 부부에 대한 조금 관심이나 아니면 북한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생기셨다면 시간 되실 때 저희 채널 한 번씩 방문해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